안녕하세요. 고용 서비스 기반과 김동현 서기관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계산기 만들기 마지막 화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좀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산기의 기본적인 그 기능들은 다 작동을 하거든요.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계산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더 고급 기술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민망하네요. 좀 쓸만한 계산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더 할지에 대해서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들을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는 거는 사실은 프로그래머 될 사람들에겐 좀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경험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들으시거나 안 그러면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프로그래밍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 간단하게 해보면요. 조건문, if, 그리고 else if를 줄인 elif, 그리고 이제 else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행할 문장을 선택하도록 저희가 조정해봤었고요. 텍스트 버튼에서 그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냐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했었죠. 숫자인 경우에는 그대로 숫자를 쓰고 연산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연산자를 추가하지만 등호인 경우에는 계산을 하도록 하고 C나 AC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제 지우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분기를 시켜봤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수식 계산에 있는 요 한 줄이 그 계산기의 모든 계산을 하는 그 한 줄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display.get은 그 디스플레이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써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문자열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행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eval, evaluate라는 함수의 앞쪽 글자 4개를 쓴 건데요. evaluate 함수를 통해서 그 수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ound라고 하는 요 명령어는 이제 소수점 두 자리로 반올림 하는 거고요. 소수점 두 자리인 거는 여기 끝에 있는 이자 버튼이 소수점 두 자짜리라는 걸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str, 스트링 함수는 그 계산한 결과를 다시 문자열로 바꾸는 그런 함수고, 이 등호를 통해서 그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결과값을 구했었습니다. 또 다른 복습은 이제 try except 문인데요. try 문으로 시도할 문장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에러가 났을 때는 except 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는 거고요. 이런 처리가 잘 돼 있으면 웬만한 에러가 나더라도 프로그램이 죽지 않는데, 이거를 좀 소홀하게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는다고 하죠.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작동으로 꺼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트리에 글씨 넣기 지우기는 디스플레이 엔트리 함수로 생성한 디스플레이 변수에 insert 그리고 delete 명령어로 글씨 넣기와 지우기 이런 것들을 해봤었습니다. 계산기 만들기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계산기의 외형을 만들고 계산하는 기능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저희가 같이 해봤고요. 오늘 할 것들은 추가적인 기능입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는 기능, 그 다음에 클립보드 만드는 기능, 그리고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기능, 요 세 가지인데요. 항상 위 기능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겹칠 때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엑셀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위 기능을 추가해 봤습니다. 항상 위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줄로 되는 굉장히 간단한 구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할 것 중에 예습 삼아서 이제 하는 게 클립보드 만들기인데요. 변수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다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별도 클립보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 클립보드고요. 입력 명령으로 클립보드에 입력해 라고 하면은 현재 디스플레이 엔트리에 있는 값을 클립보드에 저장하고, 출력해, 클립보드의 값을 출력해 라고 하면 클립보드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디스플레이 엔트리에 넣고, 요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왼쪽에 클립보드에 저장할 때, 그리고 이제 그 클립보드의 값을 불러올 때 이 각각의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현을 하면서 클립보드를 실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간은 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보다는 꽤 길더라도 한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제가 프로그램을 까먹지 않았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될 것 같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질문은 항상 다오리 메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9년 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끝내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CB 칼큘레이터 프로그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돼 있고요. 제가 이 마지막 강의 올라있는 다음에는 이 최종 파일을 같이 링크를 걸든가 안 그러면 어떻게든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F5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 닫아도 되겠네요. 실행이 되고,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789 곱하기 65는 계산 되고요. C 버튼 누르면 지워지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할 것은 클립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립보드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가끔 계산을 하다가 그 계산된 값이 분모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 값을 임시로 저장해 놓을 만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보드를 만들려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윈도우 디스플레이 생성해서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버튼을 넣을 프레임, 그 다음에 연산자 버튼을 넣을 프레임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에 클립보드를 넣을 프레임을 만들면 됩니다.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중간중간 보면서 작성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클립보드 프레임은 이름을 클립, 항상 좋은 프로그래머는 주석을 달도록 되겠죠. 클립보드 프레임을 생성하고 생성 및 배치. 그다음 클립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tk 프레임 메인 윈도우 라고 오타가 났네요. 그 다음에 클립 프레임을 항상 너무 밑에로 하면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오늘 클립 프레임 약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립 프레임 점 그리드 로우는 2 컬럼은 0 스티키는 위쪽으로 붙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립보드를 3개 만들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입출력 버튼, 엔트리, 생성 및 배치. 이렇게 해서 클립 1, 인풋 버튼. 처음에 이제 클립보드, 첫 번째 클립보드의 입력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TK 버튼, 똑같이 버튼이고요. 클립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위스는 2, 그 다음에 텍스트는 그 입력할 때 F1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코맨드 cmd F1. 그래서 위치를 줘야죠. 그래도 로우는 0, 컬럼도 0.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클립, 실제로 클립 그 보드에 내용이 표현되는 엔트리입니다. tk.entry 넓이는 20,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20 정도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핑크, 세 가지를 다 다른 걸로 할 거라서 일단은 핑크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립원 엔트리 점 그리드 로우는 0, 컬럼은 1.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버튼, 그러니까 출력 버튼을 만들어야죠. 아웃풋 버튼, btn은 버튼의 약자입니다.
F4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니까 F1, 2, 3은 입력이고 F4, 5, 6은 출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기만 하고 그 다음에 클립보드 1이랑 2랑 3는 다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클립 이름을 클립 1이라고 지었는데요. 클립 1이 아니라 클립 2가 되고 그 다음에 로우 몇 번째 열이냐가 다 0번째 열이었는데 클립 2는 첫 번째 열, 클립 3는 두 번째 열 이렇게 이제 배치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복사를 해서 붙이고 여기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일일이 다 쳐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에러가 나면 좀 찾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은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별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색깔이 똑같으면 좀 이상하니까 핑크가 아니라 라이트 블루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보드 3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심화반이라고 하고 얘기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안 고쳤네요. 여기 F2 3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일괄되게 다 고쳐주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것도 컴퓨터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직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F1부터 F6까지 이제 다 엔트리가 배치됐고 엔트리랑 버튼이 배치됐고 여기 보면 커맨드라고 해서 CMD F1부터 F6까지의 그런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함수를 생성해주지 않으면 실행시켜도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1부터 F6 키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cmd f1 소문자 대문자를 항상 잘 갖춰야죠. 그렇다면 어떤 하면 단순히 펑션 클릭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펑션 클릭 f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F1부터 F6까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함수 하나로 만들지 왜 이렇게 함수를 5개나 만들었냐 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그걸 멋지게 짤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함수를 만든 거긴 합니다. 그러면 커맨드 F1부터 F6까지 함수들은 그냥 다 펑션 클릭이라는 함수만 호출하는 거고, 펑션 클릭이라는 함수에 이제 인자로 자기가 F1인지 F6인지를 알려주는 그 기능만 하게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펑션 클릭이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펑션 클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까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려면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A는 0 이런 것만 의미 없는 이런 것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주석을 또 까먹었네요. F키를 F1 키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에러가 나지나 않을지 한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에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윈이 지정이 안 됐네요. 지정이 안 됐지. 원래 윈도우라고 이름을 짓고 제가 메인 윈이라고 넣었군요.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이게 제가 약간 에러가 있는 게 컬럼이 0, 1, 1이라고 했네. 2라고 했어야 되는데 컬럼을 0, 1, 1이라고 해서 중간에 겹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0, 1, 2 이렇게 됐고요. 보면 약간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거는 그 클립 프레임이 여기까지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클립 프레임을 약간 손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딱 가운데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F1, F2, F3 F3가 다시 빨간색이 되니까 좀 이상한데요. 제 눈에는 이상한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미적인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쟤는 왜 이렇게 촌스러운 색을 고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클립보드가 다 만들어졌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값이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 이 488이라는 값을 F1 버튼을 딱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F4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던 것이 다시 디스플레이로 넘어오고 하는 것이 이제 클립보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립보드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겉모양은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버튼 클릭 함수만 펑션 클릭 함수만 구현하면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펑션 클릭 해서 지금은 이제 의미 없이 넣어놓은 A1이라는 A는 제로라는 것을 지우고요. 일단은 할까요? F1 키를 누른 경우 if 키가 F1인 경우에 이죠. 키는 경우에 일단은 클립보드 1의 내용을 삭제. 클립보드 1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려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1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이제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클립 1의 엔트리의 내용을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디스플레이 엔트리의 내용을 클립보드 1로 이동,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립 1, 3, 인서트, tk.end. 왜냐하면 위에서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tk.end라고 해도 끝으로 들어가겠죠. 디스플레이 엔트리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F1만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F1을 딱 눌렀을 때 여기 딱 나와야 되는데 에러가 났네요. 이 디스플레이 엔트리 제가 이 프로그램 여러 번 짜서 그 디스플레이라고 했는데 디스플레이 엔트리라고 했네요. 디스플레이입니다. 변수 이름을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F1을 딱 누르면 여기 딱 들어가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잘 구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F1, 2, 3를 다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엘리프 문으로 키가 F2인 경우 똑같이 이 내용을 가져다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 쓸 필요는 없고 클립보드 2의 내용을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클립보드 2의 내용을 삭제하고 클립보드 2로 복사하는 거.
왠지 시험을 보다가 문제를 베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예,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왠지 편법인 것 같지만 제가 굉장히 정석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클립보드 1, 2, 3까지 내용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클립보드의 내용을 출력하는 F4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4 같은 경우에는 클립보드 내용을 디스플레이 엔트리로 추가하는 거죠. 먼저 디스플레이 항상 클립보드 1의 내용을 디스플레이로 복사에 추가. 왜 추가라고 하냐면 기존에 있던 내용을 지우지 않고 끝에 붙이기 때문에 추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insert and display 클립이죠. 클립 엔트리 이렇게 하면은 추가가 되고요. 클립보드 1은 썼으니까 삭제하도록 하죠. 클립 엔트리 delete k.end 이렇게 하면 이제 F4를 누르면 삭제가 될 텐데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 5, 6 해서 F1에 넣고 좀 더 해서 F2에 넣고 3까지 넣고 잘 동작하네요. 그리고 F4 이거를 지운 상태에서 여기만 지운 상태에서 F4를 누르면 여기 지워지고 이쪽으로 딱 넘어오는 제대로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F5랑 6도 똑같이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F6도 제가 코드 재활용이라고 하죠. 코드를 재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F1부터 F6까지 펑션 클릭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클립보드 기능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계산을 할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는 관계없으니까요. F2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 지워도 되고요. 좀 원래 실제로 이제 사용할 때는 어떤 식이 될까요? 65 더하기 32를 했는데 이 값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97인데 이걸 F1에 넣어놨다가 사실은 195 나누기 이걸 다시 쓰고 싶어 F5를 쓰고 싶어 라고 했어요. 이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계산기에 원래 있는 기능인데 저희는 잘 모르죠. 계산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클립보드 기능은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는, 지금은 입력을 다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 키보드로 입력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벤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에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를 쳤을 때 반응을 하도록 이벤트와 함수를 엮어주는 그런 명령어가 필요한데요.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줄의 명령어로 그 작업을 합니다. 바로 bind 명령어로 하는데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 갔냐? 포커스 온
상태에서 키를 누르면 input 키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indow bind 그 다음에 키 하고 실행되는 함수는 input 키 이렇게 됩니다. 이 한 줄이면 이제 앞으로 이 저희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를 누르면 input 키 함수가 실행됩니다. 더 좋은 것은 어떤 키를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넘어오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input 키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키보드 입력 시 실행되는 함수 input 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은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는 일단 키 값을 출력해 보기만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실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포커스가 있는 상태에서 키를 누르면 제가 누르는 키에 대한 값들이 여기 보이시나요? 이 오른쪽 아래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 프레스, 이벤트, 스테이트, 모드 1. 모드 1이라는 건 아마 삽입하는 그런 모드라는 걸 테고요. 넘로키 어디 저기지? 인서트 키를 눌러보면 바뀌지 않네요. 모드 1은 다른 건가 봅니다. 아무튼 모드 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키 심볼 실제로 제가 뭘 누르고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숫자를 누르면 숫자가 나오고 영어를 누르면 영어가 나오고 F1 키를 누르면 F1, F2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ESC 키를 누르면 ESC Escape라고 나오고요. 엔터 키를 누르면 Return이라고 나옵니다. 각각 이런 것들이 나오고 키 코드, 그 다음에 뭐 캐릭터, 그리고 이 키 재밌는 게 XY가 있는데 이것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제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키심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실제로 어떤 키를 눌렀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게 키심이니까요. 참고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백스페이스라고 나옵니다. 백스페이스를 왜 말씀드리냐면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한 칸씩 이렇게 지워지도록 하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멈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키로 입력을 하는데 이 키로 입력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계산기에는 아무 키나 입력이 되면 안 됩니다. A나 B나 C 같은 영어나 한글 같은 것들은 계산기 때 입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산기에서 입력이 될 수 있는 키들을 따로 정의해 놔야 됩니다. 그런 키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 저희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789456123 0.등호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이제 입력이 가능한 거고요. CAC까지. AC는 저희가 한 번에 입력할 수 없으니까 A를 누르면 AC가 이제 입력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1, 2, 3, F4, 5, 6 이렇게까지만 입력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눌러도 무시해버리도록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저희가 입력이 가능한 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썼던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썼던 그 num 리스트랑 그 다음에 OP 리스트 위쪽으로 가져오고요. 이걸 가지고 키보드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um 리스트와 OP 리스트를 합친 키 리스트 생성하겠습니다. 키 리스트는 간단합니다. num 리스트 더하기 OP 리스트 인데요. 그래서
요 키 리스트, 그런데 이제 키 리스트에서 키 리스트에 있는 값들만 이제 입력이 되게 되는데, 등호나 안 그러면 C나 AC 버튼은 그 디스플레이 엔트리에 입력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호 C, AC 버튼을 제거. 키 리스트.remove AC. 이 세 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보드 입력 시 실행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입력된 키가 키 리스트에 있는 키인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도록 할 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키 심볼로 한다고 그랬는데, 키 심볼이 아니라 키 차, 여기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 버튼은 캐릭터 속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캐릭터가 in 리스트를 돌아가게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엔트리에 입력된 키 값을 추가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점 insert 키.end.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키 리스트라는 거를 저희가 이 num 리스트와 op 리스트를 합친 걸로 정했고, 거기에서 C, AC 그리고 등호 버튼을 뺐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세 개가 있으면 키보드로 입력했을 때 엔트리에 추가가 돼야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숫자로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누르면 추가가 되고요. 다만 여기서 A나 B나 뭐 이렇게 영어 같은 것들을 누르면 반응이 없고, 더하기를 누르면 반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키 값을 추가하고, 근데 이제 입력된 키가 이 키 리스트에 있는 건 아닌데, 등호인 경우, if, elif, 그래서 제가 입력된 키가 등호 또는 엔터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키 캐릭터가 등호 또는 키 캐릭터가 요게 이제 리턴을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try 무엇을 하느냐면 계산을 해야죠. 그 사용자가 키보드로 엔터를 치거나 등호를 누르는 거는 계산을 하라는 뜻이니까 이 계산을 하는 부분을 여기다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버튼을 눌렀을 때 구현을 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을 계산하고 메인 디스플레이를 지우고 결과값을 추가하고, 오류가 있을 때는 이제 오류 버튼을 누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오류입니다 라고 하고서 그냥 끝내면 왠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1초 동안만 계산할 수 없는 수식이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식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제가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류라고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디스플레이에 있는 수식을 임시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결과 이제 템프라는 거죠. 템프는 디스플레이 get 이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있는 일단 지웁니다. 내용을 지웁니다. display.delete 0 tk.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합시다. 안내 메시지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insert 계산할 수 없는 수식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표현이 되도록 업데이트 문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초간 정지합니다. 보여준 상태에서 1초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1초 동안 정지를 시키고 다시 디스플레이 내용을 지웁니다. 지우는 거는 이제 여러 번 해서 제가 안 보고도 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저장해 놨던 디스플레이 값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임시로 저장해 두었던 수식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했는데 엔터를 치거나 등호를 쳤는데 계산을 할 수 없는 수식이다. 그러면 1초 동안 계산할 수 없는 수식입니다 라고 나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에러가 났네요. 아이고, 어디서 에러가 났네. 여기 등호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63 더하기, 이거는 이제 계산할 수 없는 수식이죠. 그 다음에 등호를 딱 누르면 계산할 수 없는 수식입니다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안 하고 쓰려고 했네요. 슬립이란 명령어는 타임 라이브러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이건 계산이 안 되죠. 이거 딱 누르면 계산할 수 없는 수식입니다 하고 다시 원래 수식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키가 이제 C인 경우, 클리어 이 경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 근데 이 C 버튼을 눌렀을 때 사람들이 캡스락을 켜놨을 수도 있고 안 켜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C인 경우, 대문자 C인 경우와 소문자 C인 경우 둘 다 감안을 해서 조건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자, 이제 C 버튼을 누르면 클리어 버튼이니까 그냥 디스플레이에 있는 내용을 지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조금 더 복잡한 게 이제 AC 버튼이 있습니다. 입력된 키가 A인 경우, 이제 AC를 한 번에 누르진 않으니까 A를 눌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누를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점 캐릭터가 A이거나 또는 그러면 이제 왜 올 클리어냐? 모든 걸 다 지워라 하는 거니까 클립보드의 내용까지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립보드 1, 2, 3의 내용도 삭제하겠습니다. 클립, 인트리, 딜리트, 0, tk.end 2, 3 클립보드의 내용도 다 이제 삭제가 될 겁니다. 너무 단순한 내용, 간단한 내용이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키보드로 수식을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내용이 삭제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 경우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겠습니다. if 이제 여기에 elif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까지 해서 그냥 한 단락을 마치고요. 다시 처음부터 백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는 건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냥 다 이어서 elif를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기능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럼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조금 간단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일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가장 마지막 글자가 지워지기를 원하니까 현재 디스플레이에 몇 글자가 있는지를 계산해서 마지막 글자 한 글자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디스플레이 엔트리 글자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랭스의 이제 준말이죠. len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int get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 글자 수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빼기 1 한 다음에 tk.end 어차피 이제 그 글씨의 길이니까 10개면 10개까지 한 다음에 10개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지워지니까 한 칸 빼서 9개부터 끝까지 지워라. 결국 한 글자가 지워지겠죠. 그럼 마지막 글자만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F1부터 F6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F1 키를 눌러서 F1부터 F6 키를 눌러서 작동할 수도 있겠죠. 키를 누른 경우가 있는데 if F1 이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작성을 해놓은 거를 가져와 볼까요? F1 클립보드 내용을 삭제하고 클립보드 내용을 뭐 F1 키를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거나 뭐 이제 이 키보드로 하거나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F2 키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성문도 깔끔하게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저 코드를 다시 2번이나 써야 되지? 사실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약간 사람이 고생하더라도 코드가 알아보기 쉬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했고요. 이제 4, 5, 6도 한번 해볼까요? 클립보드 4 내용을 가져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아니라 키점 키12 사이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키보드로 F1, 2, 3 주석이 없네요. F4 제가 이걸 만들면서도 드는 생각이 이거를 다 해보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있다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뭐 감사의 마음이라도 좀 한번 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더하기 90 나누기 10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제 계산이 되고 이런 걸 보고 되게 신났는데요. 한 가지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프로그램엔 항상 버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우는 것도 하는데 마우스 버튼을 여기에 놓고 입력을 하면 한 번 눌렀을 때 2개씩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엔트리라는 그 위젯은 원래 키보드 입력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키보드 입력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추가로 또 입력을 시키는 기능을 만드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FG 같이 입력이 안 되는 키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입력이 되는 키를 누르면 이제 막 2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엔트리라는 위젯에는 모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드는 이제 리드 온리 모드가 있고 노멀 모드가 있는데 리드 온리 모드 때는 키보드로 쳐도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키보드를 치기 직전에는 리드 온리 모드로 바꿨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원래 모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디스플레이를 입력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이따가 입력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게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키를 입력했을 때만 이제 입력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display.configure 그리고 반대로 이게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제일 끝에 가서는 결국 다시 입력 불가능한 상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 원래 입력을 했을 때 앞쪽에 이제 윈도우 버튼일 때 처음에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세팅 못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디스플레이 엔트리를 생성할 때 백그라운드를 라이트 그린으로 하는데 리드 온리 똑같이 해주고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 디스플레이는 리드 온리 상태로, 그러니까 읽기만 하고 쓰기는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펑션 키를 눌렀을 때나 안 그러면 클릭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나 다 동일하게 저희가 입력 가능한 상태로 전환시켜 줬다가 다시 입력 불가능한 상태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여기를 클릭하고 입력을 해도 하나만 입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다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위 기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 기능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요거를 이렇게 잘 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요 뒤에 걸 딱 누르면 이게 없어지고, 요 이제 화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다가, 요게 계속 위에 남아있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본 기능입니다. 이거는 일단 닫도록 하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메인 윈도우로 항상 윈도우 좀 트리뷰츠를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하고 제가 이 뒤에 거를 클릭해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더하기 56 곱하기 23 했는데 요 결과 3064인데 여기 이제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을 눌러서 잠깐 작업을 할 때도 요거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요 아래쪽에 놓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엑셀 작업을 하면서도 내가 계산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여기를 눌러가지고 바로 이제 또 계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계산기 프로그램 만드는 것들을 모두 마쳤고요. 사실은 이 강의 그 계산기 프로그램 만드는 강의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했는데 뭐 계산기라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계산기 프로그램으로 파이썬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바로바로 눈앞에서 보일 수 있는 걸 보여주기에 바로 코드를 하나 짜면 기능이 하나 완성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했던 거고요. 생각보다는 꽤 쓸만한 기능이 많은 그런 강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기능들이 이 계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다 보면 만약에 이거를 진짜로 저랑 같이 타이핑 치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탈자가 엄청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신다면.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감안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같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계산기 만들기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